저는 이 연금 준비를 자산 배분을 선택했을 때 확률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한 사람의 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박보미 TV. 박보미 TV. 네,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자, 책 읽어주기 컨텐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86%가 50대 이상, 우리가 피해야 할 미래. 자, 이 책을 쓰는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의 노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 약 86%가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50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노후에 돈이 없는 거죠. 자, 이들 대부분은 자산에 비해 과중한 부채가 있었고 90% 이상이 1,0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50살 넘게 60 가까이 많은 삶을 살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될까요? 엄청 생계가 힘들었다? 아니면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몰랐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금저축이 없었다. 왜요? 연금저축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묶잖아요. 55세가 지나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묶이는 게 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어차피 16.5% 기타 소득세 내고 깨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연금저축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묶어두는 계좌를 본 적이 거의 없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만나는 계좌 중에서는. 근데 지금의 50대 이상을 했을 때는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연금저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럼 약간 지금부터 한 10년 뒤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보자고요. 일단 국민연금에는 1,250조 가까이 들어있고 그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모르나 어쨌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돈의 덩어리잖아요. 그 위에 퇴직연금이 지금 450조 가까이 들 거고 거기 위에 개인연금이 170조가 넘었죠. 이렇게 대략 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가 한 600조 넘었죠. 그러면 1,000조 원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국민연금만큼 점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커버하는 돈인데 그 돈이 1,250조 원인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합계만도 그만큼이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은 사실상 그렇게 긴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2010년대 거의 들어와서부터인 거고 연금저축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럼 진짜 커지겠네요? 진짜 커지는 거고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죠. 그러면 자, 연금이라는 재원, 돈의 덩어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내가 돈을 굳이 붓지 않더라도 있는 돈만 잘 관리해도 퇴직연금이 클 테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의 50대 이상의 파산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를 한다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우리가 기대는 것의 비중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의 미래를 볼 때 국민연금 쪽은 뭔가 우리의 기대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가 다 채워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만약에 회사 꾸준히 쉬지 않고 한 30년 다닌다 치면 국민연금 줄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진짜 3층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일하면서 계속 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0만 원씩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10만 원 이상의 돈을 어쨌든 합산해서 돌려받는 거죠. 지금보다 퍼센티지가 적게 받아질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이거 다른 콘텐츠에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봐봐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게 아니죠. 내 이름의 계좌도 없어요. 내는 사람이라는 범위에 그냥 들면 내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냐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내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 돈이 쌓이는 것은 별개인 거고 받을 때가 되면 받는 그 시점에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받을 뿐인데 큰 그림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는요, 오래 내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내는 사람이 내는 거는 지금 9%를 내잖아요. 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미 개정이 됐죠. 1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돈은 기준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득의 몇 프로만큼을 국민연금이 메꿔질 것인가의 퍼센트예요.
그게 내년 또 올라갑니다. 43%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이라는 건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쵸? 국민연금에서는 그걸 표준으로 어쨌든 딱 정해요. 표준을 규격 정하고 필요로 하는 소득의 43% 정도는 메꿔지도록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낸 사람은 소득이 높을 거고 거기에 맞게 나올 그러면 거고 내 소득의 43% 정도는 보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후에? 필요한 돈의 43%. 그래서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구나.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 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전 국민이 하는 거다 보니 부자들은 많이 받거든요. 엄청 많이 내도 퍼센트로 따지면 되게 불리해요. 대신 작게 낸 사람은요, 나중에 작게 냈으니까 받는 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최소로 거의 맞춰서 냈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돈이 40몇만 원 정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몇이라는 돈을 절대치로 보면 연금으로 쓰기에 작죠. 낸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예요. 평생 받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국민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컨텐츠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떡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팁은요. 소득이 없을수록 국민연금은 해야 돼요. 작게 내면 엄청 많이 받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불리할수록 뭔가 준비된 게 적을수록 조금 내는 국민연금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둔다면 개정이 되어 가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항상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9만 원 내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도 내가 이미 가입해가지고 9만 원 낼 수 있거든요. 9만 원 내가지고 이제 기간 채우잖아요. 국민연금 무조건 10년이 기준이잖아요. 10년 만약에 채웁니다. 20만 원씩 평생 나와요. 내가 낸 걸 뽑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게 낸 사람에게 많이 줍니다. 대신 엄청 소득이 커가지고 연봉이 수억인 사람은 엄청 많은 돈을 내잖아요. 받는 거 되게 작아요. 그 낸 거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대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득은 한없이 작을 수 있고 소득은 한없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내는 것도 위아래가 정해져 있고 받는 것도 위아래 캡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사실 반반 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봐도 4.5%만 내고 있는데 현 기준으로 만약에 직업이 없으면 내가 9% 전체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는 넣었으면 하는 거죠. 9만 원부터 20까지 낼 수 있는데 임의로 했을 때는 9만 원으로 하는 게 보통의 트렌드이죠. 그리고 웬만큼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불리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저로 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수익금도 많고 해서 여유롭다곤 하지만 언젠가 고갈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고갈이 되면 줘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만큼 못 주게 되는데 그러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걷게 되겠죠. 더 많이 걷는다? 그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네, 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젊은 세대, 나이가 있는 세대 너네는 받잖아, 너네는 못 받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인데 인구가-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너무 젊은 세대는 임의로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회사 다니면서 쌓이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지금 팁으로 말씀드린 거는 어찌 보면 그래도 시니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직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건 무조건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불리하게 케이스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9만 원 넣을 여력이 있다면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그냥 10만 원씩 넣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는 3층 연금을 쌓아서 50대 이상의 파산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통계는 준비 없이 맞이한 고령의 경제적 위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런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서 노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다릅니다. 시간을 가장 길게 두고 준비하는 투자이기에 당장의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아주 확률 높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포인트가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절대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긴 노후 동안 쓰는 돈들을 다 더해보면 정말 큰 돈이 나올 건데 자,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우리가 벌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투자의 수익률과 확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투자에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내가 지금 시도하는 이 투자가 그 기대 수익률을 가져다 줄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합니다. 예금이라 볼 수 있겠죠. 2%짜리, 3%짜리 이런 거 삽니다. 자, 그거의 기대 수익률 엄청 낮죠. 확률 어떤가요? 엄청 높죠. 매우 높죠. 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볼게요. 개별 주식을 삽니다. 한국의 레버리지가 나와요. 아니 그냥 엄청 확률이 낮은 걸 생각했을 때 레버리지가 떠올랐어요. 극단으로 가는군요. 자, 그 레버리지 ETF를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너무 높죠. 너무너무 높습니다. 확률 어떤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체로 보면 엄청 낮죠. 봐봐요. 레버리지 ETF를 사서 돈을 벌 확률은 최근 잠깐이랑 2021년도 잠깐이랑 이런 특정한 시점이죠. 그 외에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내가 운 좋게 타이밍에 딱 잘 맞아 떨어져야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그 수많은 시간이라는 것을 쭉 늘려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든 이걸로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고 벌었을 때 금액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인버스 2배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과거를 떠올려 보면 폭락할 때 인버스가 급등하죠.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시장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녹으면서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ETF도 확률은 매우 낮고 기대 수익률은 매우 높은 투자인 거죠. 아, 팍 올라가는 걸 내가 맞출 확률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네. 분명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4,100을 넘었습니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큰 돈을 벌었을 거고 이후에 폭락이 올 거다 생각하면서 인버스를 사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확률은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미국의 지수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S&P 500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는 10%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올라와서 이제 13, 14까지 얘기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10에서 1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P 500을 투자했을 때 벌 확률은 어떤가요? 높죠? 매우 높죠. 근데 이것도 지수 투자잖아요. 근데 네. 지수 투자는 사실상 장기로 봐야 되는데 장기로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거지 단기로 봤을 때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지수라도 단기로 줄이면 줄일수록 확률은 터무니없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방금 깻님 얘기했던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채권 사면 2, 3% 확률 높았죠. 자, 주식을 사면 기대 수익률 10%, 13%. 자, 확률 어떻나요? 길게 사야 높다. 길게 사면 높죠. 그러면 채권은 단기적으로도 높죠. 네. 여기서 얼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채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려면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그렇죠. 단기적으로 정말 투기성으로 바짝 돈을 벌고 싶다면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야 된다는 것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의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단기로 돈을 버는 건 여기서 원하는 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제목이 연금이에요. 이 책을 짚는다는 그 행위, 고민을 한 사람 머릿속에는 세배 뻥튀기 해보자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고 정말 연금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연금은 어쩔 수 없이 매우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길게 담는 기본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인버스 사면 안 되고 채권을 왕창 담아두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돈을 벌어서 노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확률은 지금 너무 많은 책이 팔렸잖아요. 네. 수만 명인데 그 분 중에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수의 몇 명이 부자 되는 걸 연금책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투자 방법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 책을 사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3%씩 올라가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S&P 500만 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확률을 위해서 자산 배분을 선택하는 거죠. 자산 배분을 선택했을 때 확률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연금 준비를 투자로 시작해서 실패한 사람의 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한두 명의 백만장자를 만드는 것보다 수만 명의 기대 수익률을 2에서 6, 7로 끌어올리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왜냐? 기대 수익률을 막 10, 20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투자를 말해도 못할 겁니다. 위험한 곳에 큰 돈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관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많이 고려를 해요.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죠. 심지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뭐가 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잘 모르니까.
근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 길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믿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음악을 해, 운동을 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내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훨씬 어렵지만 얻게 되는 그것도 훨씬 큽니다. 그죠? 그쵸. 김연아 선생님 그리고 손흥민 선생님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거지만 전체 부모님들이 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확률인 겁니다. 확률.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인 거잖아요. 자녀의 공부를 시키는 것도. 비유 되게 좋다. 왜냐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돼서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한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확률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먹히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흙수저 신화가 되게 많아요. 가난하거나 그렇게 좋은 대학이나 이렇게 안 나왔지만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성공은 훨씬 크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야 이쪽이 훨씬 큰 성공을 하니까 너 공부하지 마라고 시키진 않잖아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큰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넌 연금 1억 들어있는 걸로 그냥 이것만 주장창 파봐. 여기에 성공하면 훨씬 큰 돈 벌어 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냐? 우리가 장기간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위해서는 연금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확률을 높이자. 네. 영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의 교육은 엄청 빡빡하게 공부를 되게 하다하게 시킵니다. 평생 시켜가며 자기가 파고 판 그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중고등학교 이런 거 막 경쟁도 있고 치열하게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로 살아갑니다. 반대쪽에 있는 미국은요. 다 같이 놀아요. 놀게 만들고 창의성을 주면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보는 한두 명이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천재적인 감각으로 엄청난 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려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삶의 질이 쑥 올라갑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놀랍게도 전체적인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아요. 진짜요? 생각보다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두 개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의성을 엄청 주면 전체 학업은 너무나 떨어지지만 천재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꿔요. 전체를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 영국식처럼 모든 걸 규율에 맞춰 빡빡하게 끌고 가면 천재가 튀어나오는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이 전체의 학업 능력과 노벨상이 나오는 확률 같은 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다 취해야 되고 나의 계좌는요. ISA나 위탁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식 투자를 해도 돼요. 아 근데 연금에서만큼은 연금은 철저하게 영국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불리고 잘 보여준 곳들이 바로 국민연금인 거고 바로 노벨재단인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투자에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를 위한 3가지 투자 원칙과 개별주 투자의 함정. 자, 이런 제목을 만들 때마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별주 투자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봐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주 투자가 연금에서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에서 개별주 투자를 못하게 막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퇴직연금에서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개별 주식이 아닌 ETF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만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몇 명의 부자들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게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 투자가 연금에서는 안 좋은 건데 요즘에는 ETF 하나에 개별주의 비중이 많이 커가지고 이게 사실 ETF인지 개별주인지 헷갈릴 만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되면 수익률이 엄청 극단적으로 위아래로 나뉘거든요. 그런 거 연금저축에서 하면 안 돼요. 안 좋습니다. 자, 제가 금융업계에 일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투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해 만약에 테마 ETF를 잘 골라서 30%, 40%, 50% 이런 수익이 나는 거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연금에서 말하는 거죠? 네. 저 순간 기쁜데? 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벌고 그래 TDF로 옮길 거야, 자산 배분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은 투자인데 안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큰 수익이 났다면 그 섹터가 그 다음 해에 또는 그 다음 해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너무 낮거든요. 아, 무한히 막 계속 쭉 올라가기는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50%, 0%, 0% 되는 것보다 연금에서의 수익률은요, 7%, 5%, 3%, 10%, 13%, 2% 이렇게 어찌 보면 높지 않은 수익률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 큰 수익 50% 내고 바로 다음 해에 마이너스 20 찍으면 그게 훨씬 금액이 작아집니다. 옛날에 퀀텍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통계적으로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20% 오르고 10% 잃으면 합하면 플러스 10인데 이것보다 10%짜리가 훨씬 금액이 큽니다. 즉 줄어드는 과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돈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게 되면 너무나 쪼그라든 상태에서 다시 거기서 불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느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라도 그냥 커지게 그 방향으로 두는 것이 연금에서는 훨씬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다 이어지네요. 어쨌든 5%, 7%, 3%, 10% 이런 수익률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다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현금으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1억 원을 30년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면 실질 가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노후 자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나중에 쓸 돈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격이 오른 걸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내 돈을 주고 사 먹은 게 무엇일까? 기억이 나는 게 2004년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짜장면을 3,000원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죠? 한 9,000원 하던가? 강남에는 더 비쌀 텐데 아마 요즘에 그래도 8, 9,000원씩은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물건의 가격들이 얼마였을까? 제 주변에 있는 몇 개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냉면 18,000원이거든요. 얼마였어요? 그때 3,000원. 그리고 2004년도에 삼성전자는 만원대였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요? 그렇죠. 반영했을 때 만원입니다. 지금 10만 원이죠. 애플도 수십 배 올랐고 미국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한 2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한 5억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시간을 이렇게 길게 늘려놓고 보면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많은 것들도 결국에는 다 올라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라기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라도 이 정도의 돈을 우리는 벌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시간이라는 자원만 있으면 돼요, 거의.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자원을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연금저축에서만큼은 어렵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물가 상승률? 기준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생활 물가 6%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 6%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한 7% 정도는 내야겠네요? 네. 지수는 훨씬 적겠지만 생활 물가는 그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정말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개수를 그대로 사 먹기 위해서는 6%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예금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의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과거의 6% 기준을 적용시키기에는 약간 환경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는 그랬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 높게 찍었을 때 말고 지금은 이제 고만고만해서 한 2, 3% 되는 거잖아요. 요즘엔 아마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 평균치 이상으로 수익을 내면 좋지만 어쨌든 그냥 2, 3% 이상을 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집값 빠지거든요, 물가에는. 아, 집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월세 오르는 속도나 집값 오르는 속도는 훨씬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 먹는 것들, 뭐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잖아요. 그거 훨씬 높아요. 그럼 무조건 투자는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대한민국 이제 저성장하니까 2, 3%만 이기면 되겠지, 뭐 예금해도 2, 3%면 지켜지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지표의 함정이 크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 그것보다 더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됩니다. 셋째, 장기 투자입니다. 연금은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투자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더 강해집니다. 20,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노후 자금을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10배가 됐다, 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라는 성공 사례만 보고 무리하게 개별주 투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투자자 중에서 개별주 투자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개별 주식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고 한 기업의 실패는 곧 여러분의 노후 자금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시기에 따라서는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키아, 코닥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몰락한 사례는 개별주 투자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연금 전략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개별주 투자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와 지수 투자를 통해 특정 기업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시장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썼네요. 그러게요. 되게 궁금하네. 어떤 전략인지. 읽으면서 티저를 상당히 잘 날렸네. 아마 우리 편집자님께서도 네. 잘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노후를 위한 세 가지의 투자 원칙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째,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셋째, 장기 투자입니다. 이 내용들을 뒤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테크의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금 레시피. 노후 자산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고 연금 계좌는 노후 자산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의 3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책을 재테크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절세 혜택이 있는 4개의 통장을 만들고 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장기 투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통장에 맞는 투자법을 활용해서 노후 자금 3억 원 이상의 돈을 만드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노후가 됐을 때 3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네. 내가 개인적으로 모은 개인연금에 한해서예요? 아니면 연금들을 다 합해서예요? 개인연금에 한해서입니다. 깻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붙는 돈이 내가 입금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죠? 그게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게 나중에 제도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거고요.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계속 지금 제가 입금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깻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게 푸른 씨앗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거기에 못지않게 큰 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4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3억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 3층 얻는다면 노후 빈곤은 없을 거고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신 분들은 엄청 풍요로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대여도 연금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좀 탄탄하게 잘 돼 있을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회사 생활을 했다면. 그렇죠. 그러고 이제 퇴직금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그걸 연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존해 줄 거고 네. 여기다가 개인연금을 시작해서 더 한다는 거죠. 네. 3억 원이라는 돈이 만져본 적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긴 시간 동안 작은 돈을 부어도 매우 높은 확률로 만들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소로 잡았음에도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엄청 풍요로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라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저 나이 때는 개인연금이 엄청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약간 국민연금의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목숨 걸듯 근데 그 사람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좀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만든 연금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들어온 걸 겁니다. 그 다음 월배당 ETF를 활용해서 자산을 유지한 채로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찾아낸 가장 실용적인 연금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월 300이라는 것도 3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3억 원을 만들고 그걸 현금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월배당 포트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100,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국민연금의 크기와 퇴직연금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 시점에 개인연금으로 3억 원의 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300을 만드는 게 수월해진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서 안전하게 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세팅을 해도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 나오는 거 받고 퇴직연금 나오는 것도 받고 네. 개인연금까지 얹어서 한 300 정도 이상은 만들 수 있다. 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우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30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제가 왜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쉽고 운전은 쉽듯이 투자도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을 깊게 분석해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개별 주식 투자는 당연히 공부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연금 계좌를 열고 ETF를 사는 것은 이해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책 읽으신 분들이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우선 시작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대충 맞는 게 낫다. 아 진짜요? 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 이 속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여기라고 투자를 해서 투자는 틀릴 가능성이 높죠, 여전히.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 때로는 대충 맞추는 것이 낫다. 자, 연금 전략 여기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엄청 치밀하게 계산되어 가지고 딱 뭐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이 정도의 절세 계좌에서 이 정도의 분산되어 있는 ETF로 나누어서 담는 것만으로도요, 아주 확률 높은 성공 투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섬세해 보이고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매달 한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기업 분석 공부를 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사세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요렇게 걔만 좀 한번 모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책 보고 따라 해보다가 내가 뭔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공부해서 변경을 하든 추가를 하든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느낄 거고 알아서 찾아갈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앞단의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전 국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전 국민이 러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러닝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세 이런 것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저녁에 나와가지고 가볍게 한 30분 뛰세요.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었더니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더라라는 그 후기를 전해줘가지고 한 1000만 명이라도 러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마라톤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일부인 거예요. 완전 가이드네. 그렇죠. 특히 연금이야말로 두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성공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쩌면 그때 여러분이 박구미님 덕분에 무작정 시작한 연금 투자가 오늘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박구미. 자, 프롤로그가 끝났습니다. 이거 2030년에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뒤에 가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때 거기에 맞는 해설을 함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숙면을 잘 취하시길. 몇 분 잠드셨을 것 같은데 보시다가 잠든 사실을 내일 아침에 아시게 되겠죠. 자, 불면증을 해소하는 것, 그것도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숙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를 겨눕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